디지구루의 렛츠고 잉크스케이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잉크스케이프를 학습하는 디지구루 이견호입니다. 이번엔 지난 시간에 배운 도형 만들기 기능들을 바탕으로 각 나라들의 국기를 만들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도형들만 가지고 그림 그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많은 나라의 국기들이 도형만 가지고도 그릴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에서도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포함해 국기들을 만들어보는 실습 과정을 넣었는데 여기선 다른 국기 예제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기들은 각 국가의 정부 홈페이지에서 색상이나 도안에 대한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가장 먼저 카스피의 연안국인 아제르바이잔 국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 웹사이트에는 아제르바이잔 국기의 역사와 색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미리 사각형을 몇 개 만들어서 색을 준비해 놨습니다. 웹사이트에는 팬톤 컬러로 설명되어 있어서 잉크스케이프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CMYK에 대응되는 색상을 넣었습니다. 이 헥스 코드를 잉크스케이프의 컬러 패널 하단 RGBA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에 입력하면 CMYK나 RGB 값을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색을 바로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색은 지정되어 있지만 국기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64대 32 비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가장 좌측에 있는 파일을 누르고 문서 속성을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문서 속성 패널이 나오는데 여기서 용지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합니다. 그리고 너비를 640, 높이를 320으로 해주세요. 캔버스 사이즈가 바뀌는 게 보이죠? 숫자 5를 눌러서 캔버스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기를 그려보죠. 먼저 바탕이 되는 삼색을 그려줍니다. 먼저 사각형을 그냥 그려주세요.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각형에 파란색을 입히고 선택 도구로 선택해주세요. 이제 제어 표시줄에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위치는 X0, Y0입니다. 너비는 캔버스 너비 사이즈였던 640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높이는 캔버스 높이 사이즈인 320을 3분의 1로 나눈 106.667 이렇게 입력해줍니다. 그럼 파란 네모 바탕이 캔버스 상단 3분의 1에 들어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캔버스 사이즈와 그림의 크기 비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바탕색도 같은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사각형을 만들어서 적색을 채우고 너비와 높이는 똑같이 640에 106.667 위치는 X좌표는 0에 Y좌표는 106.667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색을 또 입히고 마찬가지로 크기는 640에 106.667 X좌표는 0로 하고 Y좌표는 213.333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삼색 바탕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중앙에 초승달과 별을 그려봅니다. 위치나 크기에 대한 정확한 도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눈찜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중앙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친 위치에 정원을 하나 그리고 체험색은 흰색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조금 작은 원을 만들고 이번엔 배경색인 붉은색과 같은 색으로 합니다. 이렇게 흰 원에 겹치게 하면 초승달이 완성됩니다. 별 만들기는 더 간단합니다. 다각형 도구에서 별 모양 만들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별 모양 상태에서 각을 8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별을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초승달 옆으로 가져가면 아제르바이잔 국기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서인도 제도의 앤티가엔 바부다 국기입니다. 앤티가엔 바부다 정부 웹페이지에는 국기의 의미만 설명할 뿐 도안이나 색상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국기 색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캔버스 사이즈는 똑같이 640에 320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제 바탕을 만들 차례인데
아제르바이잔 국기와는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만들 땐 바탕을 어떻게 접근할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는 앤티가인 바부다 국기의 경우 검은 바탕에 빨간 직각삼각형 두 개를 그리느냐, 아니면 반대로 빨간 바탕에 검은 삼각형을 그리느냐. 지금 우리는 직각삼각형 그리는 법을 아직 안 배웠고, 또 검은 삼각형 위에 덧그리는 수고를 덜기 위해 빨간색을 바탕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임의의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크기를 직접 설정해도 되지만, 이번엔 캔버스 사이즈에 맞춰서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여기서 스냅핑 버튼을 눌러서 스냅핑 기능을 활성화해 주세요. 왼쪽 도구 모음에서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커서를 캔버스 좌측 상단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캔버스 모서리에 달라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캔버스 모서리에 이렇게 달라붙죠. 이렇게 개체나 경계선에 달라붙게 되는 걸 스냅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달라붙은 채로 쭉 네모를 만들어서 바탕을 완성합니다. 다음은 검은 삼각형을 그려줄 차례입니다. 다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정다각형 모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모퉁이를 3개로 선택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채움색을 검정색으로 하고, 그러면 다음부터 그리는 다각형은 모두 검정색이 됩니다. 이제 스냅핑 기능을 활용해서 삼각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모서리에 마우스를 스냅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캔버스 상단에 스냅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쭉 이동해 보세요. 그러다가 정중앙에 닿으면 이렇게 커서가 딱 달라붙습니다. 그냥 상단에 붙는 거랑 차이를 느끼기 힘들 수가 있는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상단 경계에 스냅했을 때 마우스 축을 따라서 가로축으로 이동하다가 정 가운데에 붙으면 여기 딱 달라붙죠. 이 상태에서 삼각형을 생성합니다. 마우스를 아래로 쭉 끌어내려서 만들어 주세요. 전체 형태가 캔버스를 벗어나지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마우스를 내려서 캔버스 하단 정중앙까지 가져가 주세요. 보다시피 도형을 생성하는 도중이라도 스냅핑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생성했으면 크기가 캔버스에 맞지 않죠. 선택도구로 알맞게 맞춰줍니다. 선택도구의 제어 표시줄에서 X좌표를 제로, Y좌표도 제로로 하고 너비를 640, 높이를 320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검은 삼각형이 완성됩니다. 어차피 제어 표시줄에서 사이즈를 정한다면 왜 스냅핑으로 맞춰서 만들어야 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역삼각형을 정확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컨트롤 키로 정삼각형을 만들고 크기를 조절해도 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한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개체로 먼저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춰서 다른 개체를 만드는 방법은 실용적인 팁입니다. 이제 이 삼각형을 하나 복사하는데 같은 위치에 그대로 복사되게 해야 합니다. 삼각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밑에 있는 사본 만들기, 이걸 누릅니다. 아니면 단축키로 컨트롤 D키를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 복사한 사본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 생성됩니다. 이 사본에 청색으로 체험색을 넣어줍니다. 청색 삼각형 크기를 조절해야 하는데 도안이 없어서 정확한 비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높이 값을 189로 설정해 주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걸 확인하면 쭉 내려서 하단 꼭지점을 정중앙에 붙이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크기를 줄입니다. 여기 꼭지점이 먼저 그린 검은 삼각형 빗변에 달라붙도록 반대편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같은 방법을 한 번 더 합니다. 검은 삼각형을 복사한 다음 이번엔 흰색으로 채우고 높이를 122로 지정합니다. 파란색 삼각형 때와 마찬가지로 하단에 붙인 다음 좌우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노란색 태양 무늬만 남았는데 이건 아제르바이잔의 별을 만들 때와 같은 요령으로 해줍니다. 다각형을 별 모양으로 하고 모퉁이 개수를 12로 설정한 다음 파란색의 변을 따라서 마우스를 이동하면서 만들어주세요. 색은 노란색으로 입히고요. 이제 중심이 만들어졌으면 크기를 320에
높이 210으로 바꾸고 다시 중심을 맞춰줍니다. 스냅을 켰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파란 사각형 아래로 내릴 차례죠.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는 개체의 단계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가장 우측은 제일 아래로, 가장 좌측은 제일 위로 올리는 거고, 가운데 두 버튼은 한 단계씩 올리고 내리는 버튼입니다. 내리기를 한 번 누르면 하얀 삼각형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 꼭지점이 하얀 삼각형에 덮이죠. 한 번 더 눌러서 파란 삼각형이 태양 무늬를 절반 가리게 합니다. 네, 이걸로 엔티가엔 바부다 국기도 완성됐습니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옆에 두고 비교하면 비교적 큰 오차 없이 잘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 건 레드 메이플 리프 플래그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 캐나다의 빨간 단풍잎 국기입니다. 제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국기의 도안을 확인해 봤는데 바탕에 대한 도안은 있지만 중앙에 들어가는 레드 메이플 리프에 대해서는 꼭지점이 총 11개여야 된다는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도안은 없더라고요. 국기의 모양, 형태, 위치, 색상까지 전부 자세한 규정이 있는 우리나라 태극기랑은 좀 다르죠. 태극기 만들기는 책의 도형 만들기 실전 연습을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캐나다 국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캔버스 사이즈를 640에 320으로 설정했습니다. 도안에 따르면 캐나다 국기의 바탕색은 흰색 부분이 전체의 2분의 1, 붉은 사각형이 각각 4분의 1씩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국기를 만들 때와 같은 요령으로 사각형 2개를 만들어 주세요. 사각형은 둘 다 너비 160에 높이 320입니다. Y좌표는 둘 다 제로고요. 첫 번째 사각형은 X좌표도 제로로 설정하고 두 번째 사각형은 X좌표를 480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걸로 바탕은 완성입니다. 다음은 중앙의 레드 메이플 리프를 만들 차례입니다. 그 전에 화면 상단에 보면 제가 만들어둔 예제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 티스토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윤곽선 색을 검은색으로 하면 짠! 단풍 그림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무수히 많은 삼각형과 사각형의 집합이죠.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부는 3개의 삼각형과 중앙을 채우는 사각형 하나입니다. 삼각형은 정삼각형을 생성하고 사본을 만든 다음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좌우에 하나씩 붙이죠. 하단부를 사각형으로 메꿔줍니다. 다음으로 만들 건 단풍잎의 좌우입니다. 캐나다 국기 원본을 보면 좌우가 상단에 비해 폭이 조금 작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앞서 만든 부분을 복사해서 폭을 좀 줄인 다음 기울이는 겁니다. 저는 원본 모양에 가깝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모양이 됐습니다만 이 정도로도 모양이 크게 이상해지진 않습니다. 복사해서 뒤집은 다음 반대편에도 붙여주고요. 이렇게 꼭지점이 9개가 있고 이제 2개가 더 필요하죠. 저는 큰 삼각형을 만들어서 살짝 기울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도 붙이고요. 큰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좀 허전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풍잎 줄기가 필요하죠. 이번엔 아래쪽에 작은 정삼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선택 도구로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 화살표를 잡고 쭉 끌어올립니다. 조금 웃기는 모양이지만 삼각형이 됐죠? 크기 밸런스가 안 맞는 건 조절을 하고요. 이제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전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이러면 우리가 만든 도형들이 하나의 개체처럼 묶입니다. 이 상태에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하면 이것으로 캐나다 국기까지 다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총 3개의 국기를 만드는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도형 도구들만 활용해도 많은 나라의 국기들을 수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실습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국기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서 연습하면 도형 도구는 충분히 숙달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패널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